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스플라인 관련 명령들에 대해서 약간만 더 하고요. 바로 이 스플라인을 응용해 가지고 3차원 물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거 이런 형태를 그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여기서 이제 명령을 몇 개만 더 하고 바로 이거를 3차원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진도를 나갈게요. 자, 라인을 그리실 때 이미대로 클릭을 하고, 자, 모디파이 패널에서, 자, 여기 롤아웃을 보시면 제가 롤아웃을 다 닫아 볼게요. 그러면 자, 대표적으로 지오메트리, 지금 여러분들이 했던 거, 그리고 소프트 셀렉션, 그리고 셀렉션, 뭐죠? 서브로 접근할 수 있는 메뉴죠? 있고, 그리고 렌더링이랑 인터폴레이션 이 두 개의 롤아웃이 있는데요.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특히 이 인터폴레이션, 렌더링 이 두 개가 좀 중요합니다.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자 일단 한번 기능을 보죠. 이 스텝이 6이라고 잡혀 있는데요. 얘는 지금 설정해 봐야 아무 티가 안 나요. 이건 뭐냐면 현재 이 스플라인이 곡선일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즉 제가 얘를 여기를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베이지어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해 볼게요. 여기도 살짝 옮기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확대해 보면 여기 곡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각진 게 보이시죠? 각진 거. 자, 여러분들이 맥스를 할 때 꼭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맥스에서는 곡선이 존재하지 않아요. 즉, 이 말은 뭐냐면 곡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수의 직선이 모여가지고 곡선을 표현할 뿐입니다. 이게 라인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 폴리곤 방식의 모델링이라고 하죠. 3차원 모델링 할 때도 이게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부드러운 곡선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몇 개의 직선을 써가지고 이 곡선을 표현할 것이냐, 그걸 설정해 주는 게 바로 여기 인터폴레이션에 있는 스텝이라는 메뉴예요. 현재 기본값이 6이었죠. 제가 얘를 뭐 한 20 정도로 주게 되면, 자 지금 곡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곡선이 부드러워졌죠. 왜냐하면 이 점과 점, 여기서 스텝이라는 건 점과 점이에요. 그러니까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를 20단계로 구분해 주는 거고요. 제가 얘를 한 2 정도로 줘볼게요. 이렇게 되면 점과 점, 즉 하나의 점과 하나의 점 사이를 하나, 두 단계로 나눠 가지고, 즉 세 개의 세그먼트로 이걸 표현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값은 6이고 얘를 여러분들이 아주 부드러운 곡선을 필요할 때는 얘를 높여주시고, 그렇게 장면에 중요하지 않을 때는 이 인터폴레이션 수치를 낮춰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여기 옵티마이즈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일단 얘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제가 얘를 여러분들이 이제 곧 배울 명령이지만, 자, 서브 오브젝트를 끄고 돌출이라는 명령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F4번을 눌러서 자, 쉐이딩을 해볼게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맥스에서는 곡선이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3차원 물체들에도 이렇게 평면에 직선들이 모여가지고 곡선을 표현하는데요. 지금 그 인터폴레이션 준 것만큼 이렇게 면이 생성이 되죠. 그런데 신기한 건 아까 이 점, 즉 위에서 봤을 때 이 점과 이 점에서는 이렇게 곡선의 인터폴레이션이 먹었는데 이 점과 요 점, 즉 두 점 사이에서는 어떻게 돼 있죠? 이 인터폴레이션이 먹지가 않죠. 왜냐하면 직선이기 때문에. 즉, 자, 제가 다시 라인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 옵티마이즈라는 옵션이 바로 그 옵션이에요. 만약에 제가 얘를 끄고 3천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모든 점과 점 사이에 스텝을 넣어줍니다. 세그먼트를. 근데 사실 이 직선상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최적화시켜라 하는 게 요 옵티마이즈 옵션이에요. 얘를 키면 곡선 부분만 스텝이 먹고 그 외의 부분은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자, 요 어댑티브 옵션을 키시면요. 어떻게 되죠? 스텝이 비활성화되죠. 옵티마이즈도 비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3000으로 만들었을 때 곡률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곡률이 급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많은 세그먼트를 주고, 곡률이 평평한 곳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간격을 넓게 해가지고 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부드러운 곡선을 원하고 싶을 때는 스텝을 쓰지 말고 그냥 얘를 키시는 게 좋아요. 그 외에는 자, 보통 이 스텝의 수를 직접 조절하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옵티마이즈는 당연히 켜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옵티마이즈를 끌 때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셨지만 켰을 때는 옵티마이즈가 이런 식으로 이 평면상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나중에 여기를 변형하실 거라면 면이 필요하실 때는 키셔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인터폴레이션의 스텝이 의미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요 6이라는 스텝 값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게 많이 잡아줄 때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쓰실 때예요. 자, 그냥 이 기본 텍스트를, 자, 제가 폰트를 바꿔서 얘를 3000으로 만드는 명령, 돌출 명령을 줘보면, 텍스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매우 이렇게 점이 많기 때문에 이 이자나 T자 같은 경우에 면이 상당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게 뭐 간판이라든가 어디에 사용될지 모르지만 아주 장면에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면 이 인터폴레이션을 이렇게 낮춰가지고 면을 최적화 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딜리트 취소하고, 그것이 자 인터폴레이션 쪽이고요. 그 다음 렌더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매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옆에다가 구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최종 아웃풋은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주전자 렌더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명령을 수행해 보면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3차원 객체만 렌더링이 돼요. 맥스는 이 2차원 객체 라인들은 렌더링 되질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나타나질 않죠. 하지만 이제 맥스에서는 자, 이 렌더링 옵션을 키면은 선 자체도 렌더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Enable in Renderer 그리고 Enable in Viewport 두 옵션이 있는데요. 뷰포트를 키시면 자, 어떻게 되죠? 선이 이렇게 보여지죠? 끄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 밑에 옵션 Enable in Viewport는 뭐냐면 뷰포트에서 선을 렌더링해서 볼 거냐 말 거냐. 하지만 이거는 렌더링하면 여전히 나타나진 않습니다. 얘를 체크하시면 그 위에 Enable in Renderer를 체크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선 자체도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이런 모양, 뭐 전선이라든가 뭐 그물 모양이라든가 뭐 전화선 꼬인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따로 뭐 모델링 하실 필요가 없이 선을 그리셔가지고 여기서 이 두 옵션을 켜가지고 렌더링을 하시면 돼요. 그 하단에 티크니스, 선의 두께, 그리고 단면의 동그란 정도, 삼각형부터 뭐 사각형, 더 많은 각형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렉탱글러 옵션을 써가지고 사각형의 단면을 가진 원으로 렌더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렌더링 옵션이에요. 이 두 개는 인터폴레이션과 렌더링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각 메뉴에서 아주 세부적인 건 하지 않았는데요. 그거는 그만큼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메뉴니까 저희가 다른 예제 같은 거 진도를 하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플라인, 쉐입을 가지고 3차원 물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런 거 그리셨죠? 자, 하는 명령은 2차원 쉐입을 3차원으로 만드는 명령은 전부 다 이 모디파이 패널에 여기 모디피어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모여 있어요. 이 모디피어 리스트라는 건 뭐냐면 수정할 수 있는 모든 명령들을 모아놓은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제가 한번 또 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모디피어 리스트를 열어보면 지금 여기서 뜨는 메뉴와 그리고 이 쉐입을 선택했을 때 뜨는 메뉴는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즉, 이 모디피어 리스트에는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명령만 자동으로 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쉐입을 3차원으로 만드는 명령을 하실 거예요. 즉, 이런 3차원 객지를 선택하고 얘를 눌러봐야 지금 하는 명령들은 뜨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첫 번째로 할 게 extrude라는 명령인데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우고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그린 걸 가지고 해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거 선택하고 리스트를 열고 여기 보시면 자, extrude라고 있죠. 얘는 아주 간단한 명령이에요. 클릭하면 기본값이 지금 먹어 있네요. 이렇게 바로 면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어마운트는 0이죠. 즉 얘는 그린 거의 Z값으로 높이를 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어마운트를 주면 이렇게 3차원적으로 높이 값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세그먼트를 주시면 이런 식으로 각 분할할 수 있는 세그먼트를 주고요. 이 세그먼트는 계속 설명드리지만 뭐였죠? 내가 얘를 이렇게 곡선형으로 변형할 게 아니라면 혹은 이 면을 수정해서 내가 다른 작업을 할 게 아니라면 단순히 직선으로 끝난다면 이건 주시면 안 돼요. 그냥 어마운트만 적절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캐핑, 캡 스타트, 캡 엔드. 캡이라는 거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요 면이에요. 요 면. 얘를 꺼주면 엔드 위쪽 어떻게 되죠? 사라지죠? 스타트는 밑에 쪽. 그래서 만들기 싫으시면 이 캐핑을 끄셔도 돼요. 그리고 밑에 오버 그리드, 아웃풋, 요 밑에 재질 쪽 여기는 일단 다 빼놓겠습니다. 당장은 필요가 없고 사용 빈도도 매우 떨어지는 명령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3차원으로 만들고 싶으면 자, 익스트루드 해서 원하시는 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모디피어 리스트 밑에 있는 요 사각형 영역, 이걸 모디피어 스택이라고 하는데요. 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지금 얘는 저희가 라인을 그린 거니까 에디터블 스플라인이었죠. 스플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돌출 명령을 주셨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이 적용이 돼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은 게 뭐냐면 언제라도 이제 뒤로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포토샵의 히스토리 기능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레이어랑은 약간 다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한 절차를 계속 저장하는 명령이라고 저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를 줬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럼 언제라도 이 익스트루드에서 뒤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버텍스로 가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원하는 형태로 추가적인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다시 항상 돌아가실 때는 이 서브 오브젝트가 켜진 상태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끄고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면 적용이 되죠. 예전에 이 프로그램이 아주 안 좋을 때는 내가 익스트루드 명령을 주고선 잘못됐으면 지우고 다시 그렸어야 되는데요. 이제는 세월이 좋아져서 이렇게 언제라도 뒤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정 사항을 가해서 다시 끄고 꼭 돌아가실 땐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뭐 나중 되면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형태에다가 밴드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구부리기도 했는데 보니까 너무 거칠다. 그러면 익스트루드로 돌아가서 세그먼트를 더 준다든가 뺄 수도 있는 거고요. 여전히 단면의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자, 스플라인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단면의 모양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꼭 서브 오브젝트는 끄고 위로 가서 보면 명령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한 작업 히스토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는 게 바로 이 스택이라는 곳이에요. 스택. 자, 일단 필요 없는 밴드는 지우고요. 또 얘가 편안한 게 바로 이 명령을 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대한 돌출을 줬는데 이 똑같은 높이로 이 옆에 얘한테도 주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돌출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카피, 그리고 얘한테 다른 쉐입을 선택하시고
똑같이 스택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패스트 하시면 똑같이 익스트루드 명령이 적용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잠깐 설명드렸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는데, 자, 요건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칼같이 그려놔 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똑같이 열어서 익스트루드, 제가 돌출 명령을 줘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면이 생성이 안 되는 경우는 뭐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점이 끊어져 있거나 또는 뭐였죠? 꼬였을 때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얘도 돌아가 보면 이 쉐입은 좀 이상하죠? 어디가 이상하죠? 저희가 노란 점이 시작점이라 그랬는데 노란 점이 안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디가 끊어졌는지 찾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전체 다 선택해서 한 0.1 정도로 웰드를 시켜주셔도 되긴 되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볼 때 이렇게 버텍스를 한번 당겨보고 언두, 당겨보고 언두. 그래서 이렇게 당겨봤을 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 버텍스가 문제겠죠. 그래서 이것도 너무 힘들다. 그랬을 때 가장 편한 거는 뭐냐면, 자, 여기 셀렉션 영역에서 보시면 디스플레이 쪽에 쇼 버텍스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버텍스 넘버가 나타나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그런데 1번에 보면 9번하고 겹쳐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여기에 버텍스가 두 개라는 거죠. 여기서 시작을 했고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문제겠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서 제가 웰드를 한번 해볼게요. 클릭 해주시면 자, 여기가 1번이 되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 없어지고 끄고 자, 이제 돌출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꼬이거나 아니면 정점이 끊어진 경우를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릴 때는 괜찮은데 어느 때 많이 오류가 나냐면 오토캐드에서 그려온 도면 같은 경우에는 요건 다다음 시간 정도에 할 건데요. 상당히 문제가 돼요. 즉 오토캐드는 선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되 이렇게 그려서 제가 다시 거꾸로 이렇게 찍고 다시 찍고 찍어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거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죠. 사각형이고. 하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3차원으로 만들면 돌출 어때요? 여기 선이 가죠. 그리고 이 선이라는 거는 제가 살짝 만져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꼬여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지워줘야겠죠? 이렇게. 근데 이 지워주는 것도 잘못 지워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확대해 봤을 때 이렇게 교차되게 꼬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식에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 이렇게 캡이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다 지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맥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토캐드 도면을 지실 땐 이렇게 꼬이지 않게 그리고 점이 떨어지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를 배우셨죠? 여기 모디피어 스택이라고 부르는 요 영역. 이제 요 영역에 대해서 배우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더 아셔야 될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 제가 박스를 하나 그려볼게요. 여러분 저랑 카피를 하는 걸 배우셨죠?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복사하면 카피가 되죠. 여기서 카피, 인스턴스, 레퍼런스 이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됩니다. 제가 카피로 하나 카피를 해볼게요. 얘는 카피. 다시 얘를 쭉 해서 인스턴스 모드로 놔볼게요.
오케이. 그리고 다시 이제 얘를 쭉 복사해서 마지막 이 레퍼런스 모드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자, 얘가 원본, 그리고 얘는 뭐죠? 카피, 얘는 인스턴스, 얘는 레퍼런스 모드죠. 이 각각의 차이가 뭐냐면, 자, 원본에서부터 보면 카피라는 옵션은요, 지금 얘가 카피죠. 얘가 원본이고 아예 독자적인 객체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본과 카피된 객체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얘를 수정하던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자, 얘는 인스턴스 모드였죠. 이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원본과 서로 저 스택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즉, 요 모디피어 스택을 공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수정하면 다른 쪽도 같이 수정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제가 카피로 한 객체를 선택해서 여기 스택을 보시면 박스라고 되어 있고 그냥 일반적인 글자체고요. 인스턴스 모드인 걸 선택해보면 볼드체, 굵은 채로 박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인스턴스 모드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스턴스로 복사한 거에 대한 파라메타를 수정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지금 이 레퍼런스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스택을 변경하면 원본이 같이 변경이 되죠. 반대로 원본을 제가 변경해도 모디피어 패널에서 이렇게 인스턴스로 복사된 것들은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뭐 스텝을 주건 아니면 어떠한 명령을 추가적으로 적용하더라도 이렇게 같이 먹는 게 인스턴스 모드예요. 이 인스턴스 모드는 어디가 좋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같은 걸 하는데 뭐 책상에 100개 들어간다. 근데 그 책상을 하나를 설계 변경해야 된다. 그럴 때 좋겠죠. 이 카피 모드밖에 없다 그러면 카피 모드밖에 없다면 싹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인스턴스 모드가 있다면 그냥 이 상태에서 뭔가 문제인가요? 그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사이즈를 수정하면 전체 100개가 같이 적용이 되겠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인스턴스 모드. 정의는 뭐다? 모디피어 스택을 공유한다. 그럼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레퍼런스 모드는 뭐냐면요. 얘는 한번 해보죠. 자, 원본 객체를 제가 파라메타를 변형하면 맨 마지막 요 레퍼런스로 복사한 놈도 영향을 받죠. 다시 레퍼런스로 복사한 거를 수정해도 원본에 영향이 되죠. 영향이 가죠. 하지만 얘의 다른 점은 뭐냐면요. 제가 얘한테 어떠한 명령을 적용하잖아요. 잠시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는 얘 독자적으로 행동을 해요. 즉 레퍼런스 모드는 원본에 그대로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도 독자적인 요 모디피어 스택을 가지고 있는 거. 요 굵은 선이 의미하는 게 그겁니다. 이 밑에 부분은 원본, 그리고 위에는 자기 독자적으로 스택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레퍼런스 모드예요. 만약에 책상 100개를 복사했는데 그 중에 뭐 한 10개만 살짝 쉬어야 된다. 그럴 때 쓰면 좋겠죠, 레퍼런스 모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카피랑 인스턴스 모드. 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카피는 독자적인 객체, 인스턴스 모드는 뭐였죠? 여기 스택의 데이터를 공유한다. 이게 move, rotate, scale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공유하는 건 뭐다? 여기 모디피어 리스트 상에서 스택만 공유한다라는 걸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업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제가 지금 여기다가는 라인에 돌출을 주셨죠. 명령을. 이거를 버리고 싶으실 때는 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딜리트 하셔도 되는데요. 선택하시고 이 아이콘 remove modifier from stack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버리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통해서 언제라도 버리실 수가 있어요. 다시 돌출. 필요 없으면 쓰레기통 명령으로 딜리트 해서 취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여기 있는 모디피어 패널, 모디파이 패널 여기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오브젝트에 이름을 주는 곳이에요. 여기서 뭐
박스, 여기는 뭐 둥근 박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 컬러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컬러로 이렇게 바꿔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름 주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요. 나중에 실제 이제 실무 작업을 하실 때는 모든 객체는 이름을 꼭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2차원 객체를 3차원으로 만드는 명령 익스트루드 명령 하나와 여기 모디피어 패널의 관리법, 사용법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차원 객체를 3차원으로 만드는 나머지 옵션들에 대해서 나머지 명령들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